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브리핑을 하면서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뭐 은행 위기라든지 인플레이션 등 이런 위험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위기인지 그 경고등으로 삼을 만한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지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최근 며칠간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, 그래도 어제하고 또 그리고 오늘도 오늘 오전에 다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28.5K까지 올라섰고 재차 29K를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다시 좀 훈풍이 불어오나 좀 그런 기대감을 하게 만드는데,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붉은색, 그것도 짙은 빨간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반대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상황을 보시면 뉴욕의 3대 주스 모두가 뭐 1%는 넘진 않지만 그래도 전부 이 0.5%대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유럽적 증시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 또 이 기사를 보시면 3월 31일이니까 뭐 며칠 안 된 기사인데, 보시면 이 비트코인과 S&P 500의 상관관계가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상관관계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인 은행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이자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질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다르게 좀 상승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금융위기나 뭐 은행위기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런 해지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,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상승하면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, 그런데 이것이 뭐 지난달에는 뭐 이런 은행들의 위기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지만, 만약에 이런 은행 위기와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대신에 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그에 따른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 주식보다 더 고위험 자산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또 없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어제 이 JP모건의 CEO이자 또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다이만 회장이 무려 43페이지에 달하는 연례 주주서한을 보냈는데, 여전히 이 폭풍 구름의 위협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지난달에 이 은행들의 위기가 앞으로 또 다른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현재의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다는 의견에는 일축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현재 은행의 위기는 이때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적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. 뭐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,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소식도 들렸어요.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각각 50만 배럴씩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런 산유국들도 이 자발적인 감산에 동참을 한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발표가 오펙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주축이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고, 그 뒤로 다른 산유국들도 줄줄이 이렇게 감산 성명을 내놓은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험악해진다라고 평가하고 있고,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위협도 앞으로는 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 산유국들의 기습 감산 발표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서부 텍사스유를 보게 되면 불과 3월 17일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6달러 선으로 떨어졌었는데 기습 감산을 발표하니까 이제 다시 80달러 선으로 급등을 했어요.
그러니까는 지난달에 이렇게 이 유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은행 위기들이 터져 나오면서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원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던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을 줄임으로써 다시 가격을 올려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산유국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발표가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, 그래서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두 달 전 가격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발표가 2021년 이후에 최대 충격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, 그런데 이런 감산 발표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뭐 주가도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폭락했던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억지로 그 돈의 흐름을 막아왔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이 꽉 막히면서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던 것인데, 그런데 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번 감산 결정으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나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, 여기에 이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까지 나서가지고 인플레를 낮추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, 이것은 유감스러운 조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그러다 보니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월가의 대표 황소가 현재의 이 미국의 증시는 일시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요 사람이 뭐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인데, 이분이 월가의 대표적인 뭐 강세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최근 미국의 증시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증시 펀더멘탈에 실질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어 스턴스 반등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 베어 스턴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이 금융회사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. 그럼 이 베어 스턴스 반등이 뭐냐?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여기 보시면 2008년을 복귀해보자 라고 하면서 2008년 3월에 베어 스턴스가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면서, 그런데 이 베어 스턴스가 무너진 뒤 그해 여름까지 S&P 500 지수는 15%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시장은 엉뚱한 낙관에 젖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베어 스턴스 반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실제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대로 2008년 3월 10일에 이 베어 스턴스가 위기를 겪게 됐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베어 스턴스 파산 위기 이후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1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증시는 하락을 했고, 결과적으로 이 리만 브라더스까지 무너지면서 더 큰 이런 폭락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런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,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위기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이 증시가 이 걱정할 수준을 넘어서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요걸 보시면 지금 요 노란색 선이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S&P 500 차트인데,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왜 그 기준이 될 수 있냐면,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 주가가 괜찮을 때는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 있는 경향을 보이고, 반대로 이 위기가 찾아오면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, 그리고 그 위기가 벗어나니까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위치해 있다가 보시면 쭉쭉 보시면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마찬가지로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고, 그리고 보시면 2010년부터 한 2011년까지 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는데, 그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위기가 벗어나니까 계속 쭉쭉쭉쭉 그 위로 이렇게 놀다가
보시면 2015년, 16년에 이때 이 중국 증시에 폭락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폭락이 있었다는 것은 중국 증시는 이 당시에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폭락이 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국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다시 그 위기가 또 사라지니까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또 위치해 있다가, 그러다가 2018년도, 2019년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이 200일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,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 이렇게 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. 그러다가 또 다시 돈이 풀리고 하니까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이다가 보시면 작년에 이 인플레가 급등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 시장은 폭락을 했고, 그래서 이 주가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올해 이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분홍색 이 하락 추세선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선 위로 현재는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 증시 움직임을 보면서 혹시 이 S&P 500 지수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등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대가 보시면 3940선이니까 이 S&P 500이 3950선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4100선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60포인트 정도 그 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이런 경고음이 나오더라도 이 증시가 이 기준선만 좀 지켜준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별도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이더리움이 드디어 좀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오늘의 상승으로 이 이더리움 역시 이 한 달 기준으로 20%가 넘는 지금 이제 상승을 보였고, 비트코인은 대략적으로 한 27%, XRP는 37%, 도지도 30%, 또 알게 모르게 이 에이다도 무려 17%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. 그렇다면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제가 몇 번 이거 보여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,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더리움 말고 다른 이 높은 시총의 코인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같이 오른 경향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과 이 라지캡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 알트 시즌이에요. 그래서 이번 이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이제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 사이트를 보면 각 코인별로 해가지고 1시간, 하루, 일주일, 30일, 90일, 또 1년, 2년,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얼마나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이 블록체인 센터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지금까지 덜 오른 이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